하류는 태종의 최측근으로 태종 제위 중 총 4번의 자의정, 3번의 영의정이 올랐다. 이숙번, 이거의 등 많은 공신들이 나중에는 토사구팽 당한 것에 비해 하류는 죽을 때까지 태종의 신임을 얻으며 천수를 누렸다. 태종의 킹메이커 호정 하륜 편입니다. 1348년 고려 충무왕 때 태어나서 1416년 태종 때까지 68세를 살았다. 하륜은 경상도 진주에서 수능부사를 지낸 하륜린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진주이다. 하륜은 고려 말의 검문세가였던 이인임의 형인 이인복의 문화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목은 2세계 문화에 들어가 선배인 정도전, 정몽주, 조준 등을 만나 가깝게 지내면서 고려 말기 신진 4대부를 형성하였다. 17세인 1365년 문과에 합격하였다. 이때 시험관이었던 스승 이인복은 하륜의 사람됨을 보고 아우 이인미의 딸과 결혼시켜 하륜은 이인임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19세인 1367년 춘추관 검열, 공복을 거쳐 감찰 규정이 되었으나 신돈의 문객인 양전부사의 비행을 탄핵하다가 신돈에 의해 파직되었다. 23세인 1371년 신돈이 사형당하자 복직되어 지영주군사가 되었으며 이후 고공자랑, 판도자랑 등을 역임하였다. 26세인 1374년 사원부 지평이 되었고 이후 전리정랑, 보문관 직제약, 전리총랑 등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다. 32세인 1380년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 35세인 1383년 어머니의 3년상을 마친 뒤 복직하여 사관원 의대원, 전리판서, 밀직제약 등을 역임했다. 40세인 1388년 최영이 요동을 공격하려 할 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대하다가 양주로 유배되었다. 그의 여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최영이 제거되자 복직, 관작을 회복했다. 43세인 1391년 전라도 도수철사가 되었다. 44세인 1392년 고려가 멸망하고 이성계가 즉위하자 경기도 관찰사에 기용되었다. 하륜은 처음에는 스승인 이색이나 동문인 정봉주 등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여 조선 왕조 건국에 반대하였다. 하륜은 이런 이유와 이인임의 조카 사이라는 이유로 이성계 입하에 눈밖에 나서나 조선 건국 후 정도전쟁의 권고로 군근 등과 함께 조선 건국에 참여하여 경기도 관찰사로 기용되었던 것이다. 45세인 1393년 태조 이성계가 계룡산으로 도읍을 옮기려 하자 하륜은 상소를 올려 무학으로의 천도를 강력 주장하였지만 정도전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하륜은 명나라와의 표전물 시비로 명나라가 정도전을 소환하자 명나라에 가기 싫어하는 정도전을 명나라로 보내자고 주장하여 정도전의 미움을 사 자천되기도 하였다. 이후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50세인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충청도 관찰사였던 하륜은 충청도 병력을 이끌고 와서 이방원을 도와 방석, 방번 형제를 제거하고 정도전 일파를 숙청하는 데 공을 세웠다. 하륜은 이방원의 장인인 민제와 친구였는데 민제를 통해서 이방원과 친교를 맺게 되면서 이방원을 도와 1차 왕자의 날을 성공으로 이끌어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당시 정도전은 이방원과 하륜을 떼어놓기 위해 하륜을 충청도 관찰사로 내려보냈는데 송별회하는 날 하륜은 이방원에게 일부러 술을 쏟아 둘이 독대를 하면서 정도전 일파의 제거를 종료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또한 하륜은 이숙번을 태종에게 추천하여 이숙번의 병력을 1차 왕자의 난 때 동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시 이숙번은 안산 군수로 정릉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사병이 격파된 상황에서 사역군을 이끌고 상경하여 이방원의 1차 왕자의 난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하륜은 이러한 공로로 태조가 양이하고 정종이 즉위하자 정사공신 1등에 오르고 진상군에 필봉되었으며 이듬해 우정승이 되었다. 52세인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때 하륜은 박포 일당의 거병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선수를 쳐서 이방간, 박포를 체포하는 데 공을 세워 박포 일파를 죽이고 이방간을 유배시켰다. 이후 하륜은 이방원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그의 최측근이자 권력의 실세가 되었다. 그의 태종이 즉위하자 하륜은 자명공신 1등에 책록되면서 전국을 주도하였다. 우정승이었던 하륜은 왕권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아래 태종의 개혁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앞장섰다. 6조 직계제를 도입하고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하는 등 정치개혁, 관제개혁에 직접 관여했고 군제개혁, 호패법 시행, 조세제도 정비,
신문고 설치 등에서도 계획을 위반하고 집행했다. 54세인 1402년 자정승이 되었다. 하류는 등극사가 되어 명나라 성제의 즉위를 축하하고 조선의 고명 인정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이후 하류는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수시로 남경을 다녀왔다. 60세인 1408년 영의정 부사에 올랐고 태조실록의 편찬을 지휘했다. 하류는 태종의 최측근으로 사사로운 인사청탁을 많이 받고 통긴 고양포를 개인 농장으로 착복하여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나 공신이라 용서되기도 하였다. 66세인 1416년 노환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태종이 극구 만류하였으나 하류는 고집을 꺾지 않고 나이가 많고 병이 들었음을 이유로 결국 허락받고 물러났다. 하류는 바로 진산부원군에 임명되어 왕명을 받아 함길도로 가서 태조 이성계의 선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능침을 순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평군 관하에서 죽었다. 향년 68세였다. 슬하에 일남 2녀를 두었다. 저서로 호정집, 삼국사락 등이 있고 가사인 도인 송도지곡, 수명명 등이 있다. 조준과 함께 경제 육전을 편찬하였고 하류는 스승 목원 2세의 묘지명도 직접 지었다. 하류는 사후 태종의 묘정에 배양되었는데 태종은 그를 자신의 장자방이라 했으며 후대의 하류는 한나라의 장자방, 송나라의 치귀에 흔히 비유되었다. 시호는 문충이다. 하류는 태종 이방원의 목숨을 2번 구해준 적이 있다. 한 번은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돌아올 때 태종이 직접 나가 맞이하려 하자 하류는 상황의 노여움이 아직 다 풀어지지 않았다며 큰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다. 태조가 태종을 보고 노여움에 활을 힘껏 당겨 쏘자 태종은 급히 기둥 뒤에 몸을 가려 화살이 기둥에 맞았다. 그리고 태조가 옥새를 태종에게 넘길 때 태종이 잔을 올리려 하자 하류는 몰래 아뢰기를 친히 하지 말고 내시에게 주어 드리시오 하므로 태종이 또 그 말대로 하여 내시가 잔을 올렸다. 태조가 다 마시고 웃으면서 소매 속에서 쇠망둥이를 꺼내놓으면서 이르기를 모두가 하늘이 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고 한다. 하류는 유학자였지만 천문이나 의술, 풍수, 지리 등의 잡학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특히 사람의 관상을 볼 줄 알았다고 한다. 하류는 처세술의 달인이면서 정치 스타일은 전형적인 불도저 타입으로 일 처리가 빠르고 거침없었다고 한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하륜에 대해 천성적 자질이 중후하고 온화하며 말수가 적어 평생 빠른 말과 급한 빛이 없었으나 관직에 나아가서는 의심을 결단하고 계책을 정하면은 조금 더 헐뜯거나 칭송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태종의 아들 세종은 하류는 학문이 해박하고 정사에 재주가 있었으나 청렴결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하류는 태종의 최측근으로 태종 제위 중 총 4번의 자의정, 3번의 영의정에 올랐다. 이숙번, 이거의 등 많은 공신들이 나중에는 토사구팽 당한 것에 비해 하류는 죽을 때까지 태종의 신임을 얻으며 천수를 누렸다. 그의 친구이자 태종의 장인인 민제가 멸문지화를 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에 있는 명승지인 하조대는 하륜과 조준이 이곳에서 말년을 보냈다 하여 두 사람의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륜의 묘는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에 그의 조부모, 부모 묘사와 함께 있으며 경상남도 기념물 제41호로 지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호정 하륜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